안녕하세요. 봉구스 밥버거 리브랜딩 제안서 발표를 맡은 박현선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문제 분석, 리브랜딩 전략, 기대 효과입니다. 회사 소개에서는 회사 개요 및 회사 소개, 문제 분석에서는 시장 현황 및 시장 분석, 리브랜딩 전략에서는 마케팅 전략, 기대 효과에서는 기대 효과 및 결론입니다. 먼저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명은 봉구스 밥버거로 대표자는 현광식입니다. 창업자는 오봉구로 본명은 오세린입니다. 창업일은 2009년, 런칭일은 2011년입니다. 가맹점 수는 현재 기준 496개입니다. 수상 이력은 매일경제 주최 2015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 2014년 동반선정 우수기업 선정, 한국일보 2014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대한민국 2013 대표 우수기업 인증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의 브랜드 소개는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봉구스 밥버거입니다. 봉구스는 맛있는 한입거리라는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봉구스 밥버거는 어머니의 정성과 신세대의 입맛에 어우러진 신개념 주먹밥입니다. 영양과 맛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든든함으로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밥버거라는 명칭은 글로벌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봉구스에서 만든 밥버거라는 명칭은 한국의 주먹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처음 밥버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햄버거의 밥이 혹은 밥으로 햄버거를 이라며 의아해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밥버거는 주먹밥입니다. 그래서 크고 동그랗게 만들어졌습니다. 봉구스 밥버거는 정확한 정량으로 밥 한 공기 반이 넘는 양으로 하나만 드셔도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건강하고 맛 좋은 밥버거입니다. 봉구스 밥버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가게를 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맛이 더욱더 향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화된 봉구네만의 요리법과 매일매일 공수하는 신선한 재료로 그날그날의 밥버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하고 맛 좋은 밥버거를 위한 정성스러운 신념이 젊은 세대를 넘어 어머님들께도 사랑받는 봉구스만의 비결입니다. 전 대표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오세린 대표가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2018년에는 내내치킨과 인수 과정에서 점주들과의 상의 없이 매각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봉구스 밥버거의 가맹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먼저 창업수와 폐업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수를 보면 2017년 22개, 2018년 23개, 2019년 78개, 2020년 39개입니다. 폐업수는 2017년 142개, 2018년 124개, 2019년 127개, 2020년 85개입니다. 봉구스가 유행을 하면서 밥버거 브랜드들이 속속히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딱 2개 남아 있습니다. 밀크 밥버거와 봉구스인데요. 밀크는 2020년 기준 가맹점이 6곳,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상태로 사실상 봉구스 밥버거가 유일합니다. 총 자본과 총 부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7년 총 자본은 30억 원 수준이며 총 부채는 50억 원 수준입니다. 2020년 총 자본이 총 부채 비율을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 총 자본은 39원 수준으로 비슷한데 총 부채 비율이 27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봉구스는 2018년 10월 내내치킨에서 인수했는데 내내와 봉구스가 바로 붙어있는 걸 보신 분이 있다면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2017년 19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12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 적자에서 201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4억 9천만 원, 2020년 8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000호점 가까이 되던 가맹점이 500개 이상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2018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의미 있어 보입니다. 네네치킨에 인수된 이후 신규 개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약 해지나 종료건이 많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영점과 가맹점 수를 보겠습니다. 직영점은 2017년 3곳에서 2020년 기준 없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은 2017년 743개에서 2020년 547개로 변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전략으로 스왓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부 요인인 S, 강점은 저렴한 가격, 빠른 조리, 다양한 메뉴, 든든한 간편식이고 W 약점은 대표의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 추락, 사라지는 가맹점 수, 한정적인 타겟층의 고객입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O, 기회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간편식 선호, 배달 문화 증가입니다. 그리고 T, 위험으로는 다수의 경쟁사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STP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S 시장 세분화로 인구 통계학적 구분은 10대부터 30대의 MZ세대이며 지리적 구분은 학교 근처 및 직장가입니다. 심리적 구분은 간편식 또는 1인식 추구입니다. 그리고 T 표적 시장으로는 1인 혼밥러라고 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저렴한 한 끼로 절약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P 포지셔닝은 높아지는 물가 대비 저렴한 한 끼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SNS 홍보로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브랜드 이미지를 청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리브랜딩 전략입니다. 첫 번째, 기존 인테리어 변경, 두 번째, 복모닝 신제품 개발, 세 번째, SNS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입니다. 기존 인테리어 변경 부분은 주문 방식을 키오스크로 간단하게 주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조합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1인 식당의 이미지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모닝 신제품 개발은 아침 식사를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복모닝 메뉴를 개발하여 아침 식사 문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SNS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는 다양한 SNS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깜짝 이벤트, 인플루언서와 콜라보 등으로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 대면 주문 방식을 키오스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 메뉴를 구성하여 본인이 추가로 구성하고자 하는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브웨이처럼 내가 만들어 먹는 매장으로 소비자의 개별적인 취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밥 식당을 소개하는 여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테이블 인테리어를 1인 혼밥 식당으로 변경하여 혼자 부담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소비자 인식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모닝 신제품 개발입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과 직장인 또는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을 겨냥하여 오픈 시간을 기존 10시 반에서 7시 반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게 롯데리아의 맥모닝과 비슷한 복모닝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한 구성으로 계란과 닭가슴살, 현미밥 등 자극적이지 않는 토핑으로 구성하고 복모닝 구매 시 미역국 또는 그릭 요거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SNS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하려면 SNS 홍보 활동은 필수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홍보를 위주로 업로드한 후 이벤트를 홍보하여 매장에 찾아오고 싶게 하는 목적입니다. 예시로는 수능 끝난 고3 특별 할인, 봉그스 챌린지 이벤트 진행으로 릴스, 쇼츠, 틱톡에 업로드하여 1, 2, 3등 경품 증정,
먹방 유튜버 힙합과 콜라보하여 봉최 몇, 봉구스 최대 몇 개 컨텐츠를 진행하여 1등에게는 봉구스 무제한 이용권을 증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 및 결과입니다. 리브랜딩 이전에는 부족했던 SNS 활동, 적어지는 가맹 점수, 한정적인 고객 타겟층 주로 10대였다면 리브랜딩 이후에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글로벌화되는 봉구스 밥버거, 전 연령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밥버거라는 긍정적인 리브랜딩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구스 밥버거 리브랜딩 제안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